치고 받고 깨지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비싼 컨텐츠네. 아 진짜 힘들어. 얼마짜리야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원조 멤버들이. 예.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 원조 4인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 케미가 좋나봐. 맞아.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맨날 붙어 있으니까 안 좋게 힘들지. 눈빛만 봐도 뭐. 먼저 전우죠. 그렇죠. 원조 저도. 네. 저는 오늘 시장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좀 오전에? 지금 오전에 나는 YG를 들고 있었는데 포지션 조금 줄였어. 이제 8월에 블랙핑크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경훈이랑 어제 이제 레포트 만드느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매수 의견, 매도 의견 양쪽에서 YG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매수 쪽으로만 편향돼가지고 매도 쪽에 가능성을 보다가 내가 리사라면은 YG로 다시 재계약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 근데 아닐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지수, 제니, 막 로제 이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잖아. 근데 리사가 글로벌에서 보면은 제일 잘 나가거든. 맞아. 8천만이 넘더라고. 9,500만인가 그래. 인스타 팔로워가. 와. 내가 근데 리사라면은 굳이 한국의 YG 안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거지. 미국에 더 큰 레이블을 갈 수도 있고. 이래서 현재 주가를 이제 뭐 SM이나 하이브나 JYP랑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경훈이랑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매수에 편향된 것 같아서 다시 검토를 하다가 일부 포지션을 좀 줄였지. 내가 리사라면, 내가 제니라면, 내가 지수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포지션을 우리 둘 다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 상황. 내가 의견이 매수면은 매도 의견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리포트를 쓰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의견이 다채로워지고 좀 강력해져. 맞습니다. 진짜 강력해지는 거. 어제 근데 우리가 조만간 준비하는 이제 상품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현이도 그 얘기 했잖아. 맞아요. 확실히 같이 얘기하니까 아이디어가 깨끗해지고 좀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지금도 얘기 듣다 보니까 저야말로 진짜 머릿속에 YG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진짜 이거 더 못 사나? 그렇지. 오늘 조금 떨어지니까 할인 중이네? 막 이러면서 달려들고 싶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섬찟한데 그치 갑자기 또 생각이 객관성을 딱. 딱 밸런스가 맞춰지는 느낌이라 맞아. 그래가지고 아까 그 민우님 얘기하시는데 제니 표정이 갑자기 확 굳는 거예요. 리사 안 되는데 진짜 무서워 지금 무서워. 근데 너가 리사라 그래도 YG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YG 전체 매출에서 블랙핑크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든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편향에 빠졌는데 재계약이 반드시 확실시 되는 거는 조금 조심해봐야겠다. 그리고 혹시나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고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어. 블랙핑크 관련 기사를 보니까 리사가 해외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계약금 베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해외 언론에서 나온 1월달 기사인데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재계약을 앞두고. 그리고 지금 YG에서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됐을 때는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그 정도로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가 안 되면 이거는 거의 지금 매출 창구가 없으니까 뭐 뒤에 뭐 베이비몬스터랑 틀어져 있었는데 아직 조금 시장에서 활동하기에는 설이 걷죠. 설이 걷잖아. 활동 많이 해야 되고 사이클을 좀 돌아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뭐 지금 이 21일 12시 30분 장 중인데 오늘 시장은 현대차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약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 차는 뭐 별도로 좋은 게 있나요? 왜 차만 좋죠 오늘? 그 이슈 나오긴 했던데 현대차. 뭐 나왔어? 전동화에 35조를 투자하겠다. 아 전동화에? 그리고 난 또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기아가 레이 전기차 모델을 다다음 달쯤에 낼 계획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전기차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무조건 크게, 큰 만큼 또 비싸게, 고급 이런 느낌의 대명사였다면 사실 전기차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 녹아들려면은 저가형 모델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레이가 평상시에 지금 가솔린 모델도 엄청나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라서 그리고 감가상각도 되게 잘 버텨요. 방어율이 높아. 그렇지. 감가가 잘 안 되는 막 거죠. 5년 지나도
이게 경차 가격이 이래? 이럴 정도로 레이가 그만큼 인기가 원래 많은 차종인데 그게 또 경차가 장거리 주행 뛰는 경우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한 실제 주행거리가 200km 조금만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끊겨요. 그 전까지 800만 원 지원금이 아직 있어요. 그러면은 레이가 지금 3천만 원 딱 끊겨서 나온다고 쳤을 때 800만 원 보조금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또 법인 굴리는 사람이 그걸 하면은 경차 샀을 때 전기차 샀을 때 혜택이 있어요. 10%를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800 끊으면은 2,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래 원가였던 3천만 원에 10%인 300만 원을 다시 페이백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상 1,900만 원? 그쵸, 그 정도의 전기차로 시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최고의 그게 되죠. 레이가 단점이 연비가 조금 안 좋은 건데 근데 전기차니까 굳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앞으로의 현대기아 그리고 전체 자동차에서 좀 저렴하게끔 전기차들이 보급될 때 얼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모든 그 기업이 다 이제 법인 차량을 실제로 굴려야 되는 걸 사면 무조건 레이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레이가 경차로 포함돼가지고 그 기업 안에 이제 그 경영에 관련된 여러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레이가 다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레이를 한 대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차이자 전기차로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레이 전기차 모델이고 레이 타보면은 실제 차가 되게 좋거든. 진짜. 거의 안에 사이즈가 거의 그랜저 사이즈. 나 이거 제가 앉은 키가 진짜 크잖아요. 저 제대로 앉으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 대형차를 타도 머리가 다 어지간하면 근데 레이는 안 닿더라. 맞아. 그리고 우와 넓다라는 게 나는 레이 탔을 때 너무 개방감이 좋았어. 편하고. 그리고 그거 알지? 속도감이 있어요. 차가 바퀴가 조그맣고 가벼우니까 나는 밟는 건 60, 70인데도 뭔가 다이나믹해? 다이나믹해. 그 펀 드라이빙이 돼버려. 장점 맞아 그거? 60 받았는데 속도감 느낌이 붙여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전기차는 이제 오히려 더 조용할 거고 더 토크도 좋을 테니까 그치. 그것까지도 극복이 되는 거지. 제로백도 더 빨라져 그러면? 그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게 훨씬 많지. 그래서 요즘 전기차로 버스 많이 날아다니잖아. 맞아. 에디슨 모터스. 거기 거 버스를 탔는데 얼마 전에. 가속력이 진짜 빠르잖아. 깜짝 놀랐어. 너무 세게 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뭐지 했는데 엔진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빠르고 이래. 집 내릴 때 봤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써있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구나 서울에도. 물론 에디슨 거는 중국 걸 사와서 껍데기만 바꾼 거라고는 하는데 에디슨이 그래서 약간 스캠이다. 맞아 스캠. 우리나라가 전기 그걸 상용차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 에디슨이 중국에서부터 버스 사온 다음에 그걸 분해했다가 재조립만 해서 한국에서 만들었어. 팔면은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타고 막 그래서 맞아 그때 스캠이다 뭐 있었던 건데 스캠 이슈가 있었지만. 뭐 아무튼 근데 진짜 타보면 알아. 가속이 엄청 빠르고 조용하고 아무튼 자동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만도랑 지금 현대미아가 많이 오르고 있구나. 만도 또 민우님의 소울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현대위아를 옛날엔 더 많이 했지. 오늘 현대 위아도 주가 상승이 되게 좋은데요? 마치 위아가 방산도 있고 공작기계도 있고 사실 요즘에 핫한 것들이 많이 물리기 좋지. 요즘 방산 들어가면은 무슨 징조가 방산 얘기하지 말라 이거. 너 그 입 조심해 지금 딱 무서웠어. 깜짝아. 약간 지금 하나오션도 여러 가지가 묻어 있잖아. 그쵸. 조선, 방산, 현대위아는 방산, 공장 자동화 막 이런 거 많잖아. 현대 위아 확 관심이 가는데요? 이렇게 많이 묻어있고 최근 주가 상승도 주가가 되게 적잖아 아직. 확실히 실적 위주로 찍히는 쪽이 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오는 것 같아. 1분기 때 자동차 부분주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2분기 실적할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쪽은 사실 명확하게 숫자가 있는 쪽, 그리고 가격이 반영 안 된 쪽, 그런 주식들이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 들으니까 자동차가 확 끌리는데요? 그래서 나는 만도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저번 주 조금 샀는데 어제 낼름 조금 팔았더니 이게 너무 많이 오늘 오르더라고. 국룰이죠. 팔면 오르고. 팔았을 때 내가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해. 네, 그러니까요. 항상 동강님 팔고 나면 말씀을 해주세요. 알았어. 전우조 활동 왜 우리만 지켜? 그래서 어제 저희 회의할 때도 자동차가 지금 이 순환매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무섭게 바로 올라버렸어. 이게 진짜 순환매인 거잖아요. 수급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1분기 때 그 숫자가 찍혀준 섹터로 바로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오늘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레포트에 좀 추가해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다. 리포트도 좀 추가해보고. 점점 탄탄해지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조선 쪽도 굉장히 강하잖아. 한 2주 전부터 팔로우하고 있는데 굉장히 슈퍼사이클 냄새가 나는 상황이고 시장 전반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나 봐. 그래서 지금 시세가 너무 좋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거의 대장격으로 조선주를 이끌고 있고 하나오션은 지금 오늘도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 방산주로도 엮이고 시총이 한 번에 확 커져가지고 MSCI 편입 이슈로도 엮여서 하나오션이 저번 주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이번 주에 4만 원에 올라왔어요. 순식간이네.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조짜리가. 그리고 오늘 4층에 탈거하잖아. 지금 위에 야수 한 명 있잖아. 오늘은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거래를 하잖아요. 위에서 피셔스님하고. 그래서 장전에 뉴스를 리서치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CJ CGV가 어제자로 유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영화 사다 보면 진짜 맛이 간 것 같아. 코로나 때 그 타격이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예 바뀌었으니까. 맞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 한참 붐 때 이때 빠진 것들을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관심 많이 가질 때 그때 막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강원랜드, CGV 이런 것들 어차피 코로나 없이 돌아가면은 다시 회복될 건데 근데 지금 전혀 왜냐면은 그때 이후부터 훨씬 빠졌어. 강원랜드는 온라인 카지노 사설 이런 걸로 다 빠져버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CGV는 다 OTT로 대신해버리는데 진짜.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진 것보다 안 빠진 걸 사야 돼. 그래야 오를 때 더 올라. 시장이 빠질 때 이거 당연하게 다시 상황 좋아지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단순하게 우리 상식선에서 있는 것들은 대부분 회복이 잘 안 되지. 근데 오히려 잘 버텨주는 거. 시장이 빠질 때 잘 버텨주는 애들을 잘 지켜봐야 돼. 그런 애들이 막상 장이 좋아지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 맞아. 그런 것들을 잘 볼 필요 있지. 여기 말씀드리니까 최근에 조선이랑 엔터가 떠오르네요. 맞아. 조선이랑 더 지수랑 상관없이 견조하잖아. 맞습니다. 관련해서 CJ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키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마감에 5,7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어제 시간에서 발표했는데 시간에 하한가를 찍었고 그래서 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저 선물을 거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가 센 건지 현물이랑 선물이랑 차이를 뜻하는 베이시스가 20% 가까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3일 전부터. 솔직히 20% 벌어진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미 내부자 정보가 다 샜다고 봐야지. 그래서 어제자로 현물 가격이 15,000원 정도인데 선물 가격이 막 13,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이제 CJ, CGV가 16% 하락해가지고 맞아. 베이시스가 1,000원으로 좁혀졌더라고요 장초에. 맞아.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매도를 미리 친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언제나 갚아야 하는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재료 소멸로 갚기 시작하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좁혀질 거다라는 논리로 CJ, CGV 매수 접근을 했죠. 그때 저희 같은 아이디어로 시장에 접근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현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매수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포지션이 마이너스 막 6%까지 가가지고 앞에서 퓨처스님이 좀 많이 화가 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그랬는데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이러면. 네,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메타 인지를 했죠.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가서. 근데 가격이 빠지면은 베이시스가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치. 더 벌어지면은 더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수 포지션한테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 생각하면. 그죠. 지금 사면은 더 좋은 거죠. 그치. 그래서 말씀드려서 또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수익권이어서 4층 분위기는 좀 평화로워졌어요. 맞아. 한숨 돌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은 시장에 정보가 진짜 빨리 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불구하고 저는 또 최근에 반대 케이스 느꼈어요. 어제 루닛이 상한가를 쳤었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팜 이데일리라는 곳에서 기사가 오전 8시에 났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기사는 이미 공개가 됐는데 주가가 맨 처음엔 플러스 10% 정도에서 오전 10시까지 가만히 있었다가 네이버 기사로 그 옮겨가서 또 뜬 게 10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한까지 쭉 달린 거지.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시장에는 되게 비효율성이 남아있나? 왜 이렇게 여기는 또 전파가 느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시장에는 이런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통해서 거래되는 게 많지. 그리고 공개됐다 그래도 시장에 알려지는 게 대중 전반한테 알려지는데 시차가 있어. 이런 거 보면 진짜 트레이더들이 그 잠깐의 시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난 진짜 스윙으로밖에 못하겠다는 걸 더 느껴요, 저는. 이걸 바로 이용해서 경훈님이나 피처스님처럼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 저는 솔직히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또 저는 또 얘기하고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나도 저렇게 빠르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나라고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먼저 스마트머니라고 불리우는 시장 안에서의 빠른 자금들이 움직인 이후에 뭐 네이버 기사나 그런 걸 통해서 대중의 자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머니가 움직인 걸 내가 늦게라도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건 대중이 이쪽으로 따라오겠구나라는 걸 공부해서 이 부분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눈에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확률도 더 높고 나도 그런 방식을 훨씬 더 대중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 시선이고. 이거 들으니까 어제 리허설 하면서 조선주 관련해서 그런 보고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기대감, 그 다음에 수주장과 꽉 차 있다? 그걸로 이제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노후 선박이 교체되는 시점을 보고 들어간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확실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들은 이미 27년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 신조선가나 예를 들면 거제도의 전셋값, 거제도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 전셋값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실제로 거제도 전셋값이 조선주의 투자 지표가 되기도 해. 근데 요즘에 최근 주간 단위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봤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내는 리포트에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각 세트에서 필요한 지표들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팔로우 해야 되는 거지. 저희 상품에 그러면 거제도 전세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리서치가. 주도 세트에 올라오면은 이제 그런 거 팔로우 하는 거지. 주도 세트 안 올라오면은 다른 쪽으로 던져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보려고 원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좋게 보게끔 더 만들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매매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 사실 YG가 조금 주력 내용이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 손절을 조금 했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도 아마 특별히 공격적인 거래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마켓이 조금 분위기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다 보니까 앞으로 매수 위주로 하는 포지션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이야기가 한 시즌이 끝나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시장 주도주를 찾아서 치고 받고 깨지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비싼 콘텐츠네. 진짜 힘들어. 얼마짜리야 이게? 저는 오늘 일단 CJ, CGV 들어간 거를 이제 쪼커버 나오면은 조금씩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YG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오늘 이제 같이 회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포지션을 좀 줄여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게 주도주 따라가는 건데 지금 저희는 주도주를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조선, 엔터, 자동차, 뭐 화장품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장에 돈이 몰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리서치 해보고 거래할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은 YG 포지션을 잡아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후조 회의가 아니었으면 YG 포지션 들어갈 때 비중을 되게 크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참고 조금 제가 보면서 배운 것처럼 비중 조절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지켜보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YG가 이 빅이벤트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상방 하방으로 조금 지켜보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어서 올라가서 또 트레이딩 해야죠. 거래를 해볼까요? 그러면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